안녕하세요. 스카이 윤쌤 영어입니다. 수능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아무래도 이번 그 수능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어법 문제,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중앙교육평가원이 발표한 대로 작년 수능 영어와 올해 6월 모평, 9월 모평 요 세 가지 시험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요 세 종류의 시험 유형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패턴이라든지 어떤 출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9번 문제 어법 문제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자, 1번 보면은 be evaluated 수동태 문제가 나왔죠. 자, 수동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능동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고 동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동태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동사에서 수동태로 바꿨을 때 과연 그 수동태의 주어와 이 동사가 잘 일치하느냐. 왜냐하면은 능동형의 동사를 수동태인 be 플러스 pp라는 동사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그 목적어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빠져나온 형태입니다. 따라서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흔히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흔히들 목적어가 생략돼 있죠. 물론 목적어가 두 개일 경우 사형식인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그런 문장 형태에서는 하나가 빠져나가도 하나의 목적어, 하나의 그 명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오형식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형태에서 목적어가 빠져나가면은 목적 보호가 즉 명사 형태나 형용사 형태죠. 그래서 명사인 목적 보호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형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고 요 주어와 여기서는 that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동사 앞에 나와 있으니까 may be evaluated 즉 요거의 앞에 있는 명사가 일반적으로 이 선행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several actions may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several action, 요 주어와 be evaluate라는 형태가 맞는지. 자, evaluate 평가하다는 누가 평가하겠어요? 사람들이 평가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행동들, 어떤 조치들은 평가되어질지도 모른다. 뭐로? 옳은 것으로 또는 틀린 것으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핵심이 2번 learn인데, 자, learn을 보면은 문장의 첫 부분에 나왔죠. 동사가 문장의 첫 부분에 나오면은 명령문의 형태입니다. 뭐뭐 해라 하는 명령문이죠. 근데 이걸 명령문을 해석하면은 뒷문장이 이상하게 돼요. Learn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requires not only good personal value but also knowledge competent.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요 밑에 문장 보면은 requires 자 s가 붙어 있죠. 일반 동사에 s가 붙을 때는 어떤 때 붙습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일반 동사에 s를 붙이게 되죠. 따라서 앞문장 요 앞에 걸 보면은 자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한 문장에서 본동사가 두 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는 동사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는 있는데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run이란 동사가 앞에 나오고 뒤에 또 requires란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은 how to 뭐만 하는 방법이죠.
자, 대안으로부터 고르는,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make a decision, 의사결정을 해라. 근데 뒤에 require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requires 앞에 있는 말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부터 고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필요로 한다. 자, not only but also 구문에 나와 있죠. good personal value, 하여튼 좋은 어떠한 개인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식의 어떠한 능력, 지식의 어떤 능력 또는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learn이 주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따라서 동사에다가 주어 역할을 하려면은 명사로 바뀌어야 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명사 따위니까. 따라서 learn을 갖다가 learning, 동명사인 ing를 붙여서 learning으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learn 앞에다가 to learn,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learning 하면 동사에다 ing 붙여서 동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o learn 하면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 자리,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requires가, 결론은 requires가 본동사고, 따라서 이때 learn은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어로 바꿔줘야 된다. 따라서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인 learning 또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명사 역할하는 to learn, 요거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야 됩니다. 자, 요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 동사가 한번 나오고 뒤에 requires라는 본동사가 한번 더 나왔다. 따라서 앞에 거는 주어 역할이고 뒤에 있는 게 진짜 본동사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4번 밑줄, 5번 밑줄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밑줄 보면은 have에 밑줄이 거 있고 그 앞에 보니까 ore라는 게 있죠. 요게 힌트입니다. ore가. 등이 접속사죠. ore가 and, or, but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요거는 등 위, 위치가 같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해야 됩니다. 앞에 거와 뒤에 게 똑같은 형태로 나와야 돼요. 앞에는 ing, 뒤에는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동사 원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것도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자, 대등절이니까 요 앞에서 빨리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게 요령입니다. 그러면 여기 rely, 그 다음에 no,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employees, 자, 노동자, 피고용인이죠. 노동자들은 또한 필요로 한다. 알 필요가 있다. 자, when to rely on, 언제 의지해야 하는지, 그들의 조직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윤리적인 코드에 언제 의지해야 할지를 알 필요가 있다. 또는 have discussion with co-workers and managers. 자, 같이 일하는 근로자나 또는 매니저, 관리자들과 함께 토론을 해야 할지, 토론을 가져야 할지, 언제 토론을 가져야 할지. 따라서 이때 요 have는 릴라이와 서로 병렬이 된 동사가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when to rely,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서 여기서가 or와 to have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겠어요. 옛날에는 to have가 정답입니다. 지금은 to를 빼고 그냥 have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 시험에서는 to까지 써줬어야 됐어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that 다음 보니까 create dilemma. 자, 딜레마를 만드는, 자, create가 원래 창조하다인데 그냥 만들다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딜레마를 만드는 회색 지역이 always, 항상, there are, 있다. 자, 원래 현재형은 뭔 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딜레마를 만드는 회색 지대가
항상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낫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대신데 create 동사죠. 자, 동사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즉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gray areas 요게 되겠네요. 회색지대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that 뭐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잘 썼는데, 흔히들 that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대사다 밑줄 긋고 맞냐 틀리냐 하면은 이 해석의 방향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시 대명사 또는 지시형용사, 이것 그것 할 때 그것, 또는 이 책 저 책 할 때 저 책 할 때 저, 그 지시형용사가 되겠죠 그때는. 그 다음에 대신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관계대명사 who나 which의 대용으로 that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대신 뭐가 있냐면은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that도 있어요. 그래서 I think that he's honest. I think란 문장과 he's honest라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접속을 시켜주는 접수사 that도 있고, 또는 접수사 that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 했던 문장을 거꾸로 얘기하면 That he's honest is true.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은, 또는 정직하다라는 사실은 is true. 진실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요때 that은 생략 못합니다. 주어 자리에 나오는 접수사 that은 생략을 못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that이 또 뭐가 있냐면은 관계 부사의 대용으로 쓰입니다. 관계 부사 뭐가 있죠? 장소에 where, 시간에 when, 이유에 why, 그 다음에 방법에 how, 요것의 대용으로 관계 부사, 그러한 것들의 대용으로 that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that에다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은 이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출제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that 중에서는 접속사 that을 써야 되느냐, 관계 대명사 which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예, 뭐 그런 문제는 가능한데, 이제 워낙 이 that이 이렇게 쓰임이 여러 가지라서 물어보기가 적정치가 않죠. 아이고. 제가 손으로 탭을 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자, whether에 밑줄 쳐 있죠. 자, 여러분이 whether라는 것은,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그렇죠. 자, 첫 번째 whether는 명사절을 이끈다. 둘째는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자, 명사절을 이끌 때는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흔히 이런 얘기 많이 쓰죠. if의 대용으로 쓰인다. 자, if 앞에 동사가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동사가 올 때 그 if는 whether의 의미죠.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확실치 않다, 궁금하다,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이 올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보의 부사절, 물론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이고, 이 부사절일 때도 뜻은 거의 비슷해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whether he comes or not 이런 식이 되겠죠. whether he comes or not,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양보의 부사절로 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자, 잠깐 지우고 보면, 예, 따로 이렇게 좀 필기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태블릿 가지고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안 생기네요. 자, 그래서 decide 다음에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자, 요청하다, ask for, guidance, 안내나 지침. 지침을 요청할지 안 할지를 decide, 결정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잠깐 해석할 필요 없는데 잠깐 보면은, 자,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은 필요로 한다. the decision maker,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to, require to, 요 형태들 말해야 되겠죠, 문법적으로. 자, 지시나 명령 쪽, 그 다음에 지시나 명령이나 뭐 부탁이나 요청 같은 이런 동사 다음에는 뒤에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require the decision maker to evaluate the ethics of his or her choice. 그래서 그러한 질문은 그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그 윤리, 그 남자 또는 그 여자, 그러니까 일반인이죠. 일반인들의 선택의 윤리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decide, 결정해야만 한다.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안내 또는 지침을 요청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뭐 그 정도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ether는 관계가 없고, 자, whether는 맞는 게 되겠고.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2번 learn, 그 다음에 밑에 requires란 동사가 나왔었죠. 그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동사 2개 나오고 본동사. 한 문장에서는 본동사가 2번 나올 수 없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깐 설명하면은 한 문장에서 동사 형태가 2번 나올 수가 있어요. 2번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go 동사 다음에 동사 형태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흔히 많이 쓰이는 go 또는 com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동사가 사역동사일 때, 오형식이죠. 목적어와 목적 보호 자리인데, 자, 요게 사역동사일 때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죠. 요때는 사실은 일반 동사가 아니라 사실은 원형 부정사라고 그래요.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죠.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help라는 동사, help라는 동사 다음에 바로 동사 형태가 붙어요. 이때는 to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help 다음에 동사가 한 번 더 온다. 아까 go나 come이라는 동사, 이런 흔히 쓰이는 동사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한 번 더 나온다. 뭐 이런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한 문장에 동사가 일반 동사, 동사 원형, 본동사가 2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